복싱 스포츠 지도사 구술시험 합격을 위한 복싱 지도 방법 강의 1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몸풀기 문제를 몇 문제 내보겠습니다. 매해 나오는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싱 생체 지도자 자격증을 왜 취득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각자의 상황을 복싱 지도자 자격증이 꼭 필요한 이유와 결부지어서 대답할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몸풀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싱 경력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것도 각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한 시험이니 짧은 것보다는 긴 게 좋겠죠. 그리고 대회 출전 경험까지 함께 얘기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이제 복싱 스포츠 지도사 구술 지도 방법 1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기능은 생리적 기능, 심리적 기능, 사회적 기능이 있습니다. 생리적 기능은 건강의 유지와 증진이 가능하고 질병 치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 기능은 스트레스나 우울증의 완화 및 자아 존중감 형성, 사회적 기능은 공동체 의식 강화로 노동력 증가 및 생산성 유지가 수월해집니다. 생활체육의 기능이었습니다. 24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체육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은입니다. 첫 번째, 전문 지식과 기술, 원활한 소통 능력,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 도덕적 품성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는 작년에 24년도에 처음 나왔던 문제인데 복싱 선수에게 필요한 자질은 하고 나왔었습니다. 반사적 합리적 동작의 복합. 두 번째는 반사적 합리적 동작의 복합의 지속과 힘참. 세 번째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반사적 합리적 동작의 복합은 리드미컬한 움직임과 반복 연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얘기 드린 반사적 합리적 동작의 복합의 지속과 힘참은 지구력, 효과적인 타격, 파워 트레이닝을 수행할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정신적 능력은 투지, 육체적 고통을 참는 힘, 정신적 압박에 대한 인내, 곤란한 상황에서의 의지와 집중력 등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약 다 외우시지 못하실 것 같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이라도 아셔야 합니다. 리드미컬한 움직임과 반복 연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지구력, 파워 트레이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정신적 능력,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22년도와 24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복싱 집중력 향상을 위한 훈련 세 가지는 하고 나왔습니다. 집중력 향상을 위한 훈련. 첫 번째, 집중을 하기 위한 정신적 상태를 만드는 명상 및 호흡 훈련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에 집중하고 움직임을 조절하는 섀도우 복싱. 세 번째, 정확한 타이밍과 코치 요구에 응답하는 미트 훈련.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손과 발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리듬감을 유지하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줄넘기 등이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만 본인이 원하시는 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순발력 또는 민첩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작년 기출입니다. 첫 번째는 스텝 레더를 이용한 스텝 훈련, 두 번째 스피드볼 치기, 스피드볼 또는 스피드백 치기, 어깨 터치 스파링, 세 번째는 네 번째 줄넘기, 다섯 번째 코치가 원하는 동작을 하는 섀도우 복싱, 여섯 번째는 사이드 스텝 왕복 훈련, 이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부 얘기하거나 여섯 가지 중에 본인이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24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복싱에서 줄넘기를 하는 이유는 또는 복수한테 줄넘기를 왜 시키나 하고 물어봤었습니다. 정답은 발놀림과 순발력 또는 민첩성 향상, 심폐지구력 강화,
리듬감과 집중력 향상,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줄넘기 하는 이유. 7번째 문제, 복싱에서 중요한 근력과 지도 방법은? 이것도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하체 근력, 코어 근력, 어깨 및 팔 근력이 필요하며 하체 근력을 위해서는 스쿼트, 달리기, 데드리프트 등을 하며 코어 근력은 플랭크, 서킷 트레이닝을 하고 어깨 및 팔과 등 근력을 위해서는 아령 섀도우, 팔굽혀 펴기 훈련 등을 합니다. 혹시 만약에 문제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문제가 나오면 하체 근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8번째 문제입니다. 복서한테 제일 발달하는 신체 능력은, 또는 복서에게 필요한 신체 능력은?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장시간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심폐지구력, 계속해서 펀치를 뻗을 수 있는 근력 및 근지구력,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빠르게 반격할 수 있는 순발력,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럼 작년 기출로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싱 선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또는 복싱 선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하면 방금 복서한테 제일 발달하는 신체 능력 플러스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답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심폐지구력, 계속해서 펀치를 뻗을 수 있는 근력 및 근지구력,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빠르게 반격할 수 있는 순발력.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신력 되겠습니다. 요게 한 가지 더, 두려움을 극복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신력까지 얘기하면 복싱 선수에게 필요한 것이 되고, 또는 선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정신력을 빼고 대답하시면 복서한테 제일 발달하는 신체 능력은? 이거에 대한 답이 됩니다. 자, 10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싱의 기본 자세를 말로 설명해 보시오. 이 문제는 요 시크릿 복싱 교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크릿 복싱 교본, 제가 만든 책입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복싱의 기본 자세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 또는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려선 뒤에 왼발은 고정한 채 오른발만 한 발짝 뒤로 옮깁니다. 다리와 몸을 옆으로 비스듬히 돌린 상태에서 무릎에 힘을 빼고 턱을 숙이고 앞손은 코 높이에, 뒷손은 턱의 위치에 놓고 뒷손의 팔꿈치는 몸쪽으로 당겨 갈비뼈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기본 자세를 말로 설명할 때. 그럼 스트레이트 지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도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스트레이트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이 문제도 시크릿 복싱 교본, 이걸 토대로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지도 방법은 상체와 허리, 오른쪽 다리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앞으로 곧게 뻗어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오른손 팔꿈치가 완전히 펴져야 하며 중앙을 타격 지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른손이라고 타격 지점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되며 펀치를 뻗을 때 턱을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왼손은 왼쪽 앞면과 옆구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드가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같이 얘기해주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훅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이것도 시크릿 복싱 교본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훅은 팔을 직각으로 구부려 상대의 측면을 타격하는 기술입니다. 몸의 회전력을 이용해 힘을 실어치며 근거리나 중거리에서 많이 사용하므로 공격하지 않는 다른 손은 항상 가드에 신경 써야 합니다. 훅을 때리는 팔의 팔꿈치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팔의 각도, 주먹이 멈추는 위치, 체중 이동과 밸런스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본인이 앉은 상태에 또는 서 있는 상태에서 몸 동작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드가 내려가지 않게 된다든가 아니면 얘기를 하면서 턱을 숙인다든가 이런 동작을 해주시면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원이 오면 어떤 식으로 지도하겠는가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각자의 의견을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먼저 준비 운동으로 스트레칭 5에서 10분, 줄넘기 3분 3라운드, 섀도우 복싱 3분 3라운드 한 뒤에 샌드백 3분 3라운드, 그리고 미트 3분 3라운드 후 체력 운동을 진행하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합니다. 체력 운동은 아령 운동, 스템 레더, 메디신 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클린치와 홀딩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21년도와 23년도의 기출문제입니다. 클린치는 상대방의 몸을 끌어안거나 팔을 얽히게 만들어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공격을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홀딩은 상대방의 팔이나 몸을 고의적으로 잡거나 누르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클린치와 홀딩의 정의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뒤에 클린치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방어 수단으로 정당하게 사용되는 기술이지만 홀딩은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반칙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이 문제는 만점입니다. 자, 다음 문제 22년도와 24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인파이터가 아웃복서와 경기할 때 어떻게 경기할지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22년도와 24년도 기출. 자, 이 부분도 시크릿 복싱 교본에 있는 전략 전술편을 보고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웃복서 공략법, 인파이터가 아웃복서를 공략하는 방법, 상대하는 방법. 인파이터가 아웃복서를 상대하는 방법은 상체를 좌우로 많이 흔들며 접근하도록 하며 상대를 쫓아갈 때는 횡으로 움직여서 상대의 진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근한 후에는 연타 공격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뒤에 본인의 다른 생각도 첨부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사우스포와 경기할 때 어떻게 경기해야 하는지 설명해 보시오. 이 문제 작년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시크릿 복싱 교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우스포 공략법입니다. 사우스포와 경기할 때는 상대의 앞손을 패링 등으로 저지하여 앞손끼리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하며 자신의 앞발을 상대의 앞발 바깥쪽에 두어서 공간을 확보하고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뒷손은 공간이 뚫려 있으므로 스트레이트를 길게 뻗어서 공격하도록 합니다. 이 책에는 약 5페이지에 걸쳐서 사우스포 공략법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아웃복서가 인파이터와 경기할 때입니다. 이 부분 역시 시크릿 복싱 교본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웃복서가 인파이터와 경기할 때, 즉 인파이터 공략법입니다. 아웃복서가 인파이터와 경기할 때 인파이터의 접근을 막기 위해 잽을 많이 뻗으며 접근을 허용했을 때는 오른손 어퍼컷이나 클린치를 활용합니다. 또 왼손 롱훅을 사용해서 상대의 다가오는 경로를 이탈하게 만들고 움직일 때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얘기하셔도 되고, 이 책에는 약 5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인파이터 공략법. 인파이터의 접근을 막기 위해 잽을 많이 뻗는다. 인파이터의 접근을 허용했을 때는 오른손 어퍼컷을 활용한다. 세 번째, 왼손 롱훅으로 다가오는 인파이터의 경로를 이탈하게 만든다. 네 번째,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다섯 번째, 클린치를 적절히 활용한다. 네, 큰 제목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 책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22년도와 18년도,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각 대회 우리나라 최초의 복싱 메달리스트들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뒤에 존칭은 외우셔야 되니까 생략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메달 한수안입니다. 참고로 1948년 14회 런던 올림픽 플라이급 동메달이셨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신준섭입니다. 참고로 1984년 23회 로스앤젤레스 미들급입니다. 아시안 최초 금메달 박금현입니다. 1954년 제2회 필리핀 마닐라 패더급이었습니다. 세계선수권 최초 금메달 문성길입니다. 1986년 제4회 미국 대회였습니다. 벤턴급이셨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복싱협회 홈페이지의 첫 화면 배너 공지에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은메달 리스트이신 송순천 님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부 마지막 문제는 몇 년 전에 출제됐었던 CPR 과정입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또는 의식이 없는 환자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는 CPR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반응 확인. 두 번째, 119 신고. 특정인을 지목하여 구조 요청 지시. 혼자일 경우 휴대폰, 스피커폰을 이용해 119에 신고. 세 번째, 기도 개방 및 호흡 확인. 네 번째,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을 2회를 반복.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압박 깊이는 5cm입니다. 가슴 압박은 1초에 2회 정도라고 외우시면 되겠네요. 복싱 지도 방법 일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만든 시크릿 복싱 교본 구매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